기험천하 제1산. 중국의 5대 명산인 우악 가운데 가장 기이하고 험준하다는 화산. 가파른 능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고 울창한 숲은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워 옛사람들은 감히 이곳에 오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와, 드디어 화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어렸을 때 의천노령기를 정말 인상 깊게 봤었거든요. 그 무협 소설 배경이 되는 산들 중에 으뜸이 되는 산이 바로 이 화산이라고 합니다. 타이화성징이라고 하는데 큰 화산의 멋진 풍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무협의 중심이 되는 화산, 너무 좀 기대가 됩니다. 역대 중국의 황제도 오르기 힘들었다는 악산 중의 악산. 화산 여행이 좀 쉬워진 건 케이블카가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아, 좋다. 와, 대박이다, 여기. 와. 돌산 좀 봐. 와, 진짜 멋있다. 산색 험하다기 뭔 말인지 알겠다. 옛날 그 무림굿은 여기 이렇게 경공법으로 이렇게 날아다녔어요. 4km가 넘는 케이블카. 산봉우리 2개를 넘어 바위산을 뚫고 들어갑니다. 산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산 위에 동굴 같은데 구멍이 들어가네요, 이렇게. 야, 이것도 대단하다. 와. 비밀기지 들어오는 것 같다. 구름과 맞닿은 그곳. 가파른 수직 절벽 아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장공잔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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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찔한데요? 길이 여기 있는데 이 길이 저렇게 꼬물꼬물 절벽을 따라서 내려가네요. 저거 진짜 갈 수 있을래나? 벼랑에 매달린 사람들. 웬만한 담력으로는 가기 힘든 곳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가면 되나? 아, 이게 풀었다가 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쩍 지나갈 수 있네요. 묶은 채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우와, 바람 진짜 세다. 진짜. 또 밑으로 오면 절벽이에요, 절벽. 해발 1600m. 발 한 번 헛디디면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워낙 위험해서 안전장치 없이는 갈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입니다. 무서워. 와, 이 장공잔도 가는 영상 같은 거 보고 막 이러면은 에이, 뭘 저렇게 무서워해 이랬거든요. 아,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압도적인 풍경 너머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경이로운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순간입니다. 아! 살려줘! 천길 낭떠러지 끝에 두 뼘 남짓한 잔도. 위험천만한 이곳에 길을 낸 사람은 도교의 수행자 하지진입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고 널빤지를 깔아 은둔의 수행처를 만들었죠. 중원에 패권을 두고 송나라와 몽골 제국이 격돌하던 시대,
혼란한 속세를 떠나 수행 정진하던 침묵의 절벽입니다. 네, 드디어 장공장도를 넘어왔습니다. 장공장도 끝에 오면은 이 조그만 절벽 같은 게 있는데 여기를 사과애라고 하면 사과애. 사가 이제 생각하다고, 과가 자신의 과오, 그다음에 애가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과오를 생각하는 절벽 뭐 이런 뜻인데, 그 무협 소설 중에 영호충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영호충이 이 화산에서 무술 수련 이런 걸 하는데, 그때 이 스승님이 거기 가서 너의 잘못을 반성하고 와라. 그래서 사과애라고 합니다. 所以金庸小说特别厉害的就是这样，就是一方面它是一个以情节取胜的东西，但是另外一方面它确实是传达了中国文化的基本精神，包括侠文化的精神。那么侠文化这个概念呢，源远流长，而且中间有很多变化。那么最早提出来的这个在《史记·游侠列传》里面，它主要讲的是，就是朋友跟朋友之间要有义气，就是牺牲生命也在所不惜。 这个是早年的这个侠文化的含义。 의리와 헌신, 신념과 도의. 무협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인생 교과서와 같습니다. 한 번 보면 빠져드는 이유죠. 你好，你好，老师吗？是，我是韩国来的文信浩。啊，我是嘉兴来的那个阿匪大侠。我的天！ 무협의 매력에 빠져 20년 동안 무협 소설을 연구해온 위안페이 씨. 这里呢，就是我一部分的金庸的藏书，珍贵。它这一套呢，是我们日文版的，全套有55本之多。 무협 소설의 대가 김용 작가의 열혈 팬으로 세계 각국에서 출판된 2만여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那这个呢，就是韩文版最新推出的，去年出的《金庸诞辰100年》，笑傲江湖，甚至还有英国的、美国的、俄版的、俄版都有。只是《射雕英雄传》，我就有100多个国家的版本。 你还拿了一本随身带了一本书。对，我出去都会随身带一本金庸先生的小说，然后放在自己的口袋里，这样随时可以翻阅。哦，这样。像这里就专门写到，你看这个标题叫“华山论剑”，然后我们今天来的就是华山。哦，这样子。是每一个金庸迷都必须要来的地方。那为什么要到华山呢？因为华山我们看这个山势非常陡峭，好像把宝剑直插云霄。我看到了，我看到了，非常厉害。我感觉能爬到这个华山，我觉得已经算是个高手了。 칼끝처럼 날카로운 능선. 아무나 오를 수 없던 화산이지만 지금은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파르고 힘든 곳인데 잘 올라가시네요. 裴老师还好吗？还好，还行吗？啊，有点真的。 올라가시네. 선생님. 我在等你啊，我等你很久了。天啊，气头嘛！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뛰어가지? 무협소설 읽으면서 무공도 같이 닦으셨나? 대학 시절부터 무협 소설을 좋아해 명상과 수련을 해왔다는 위안페이 씨. 여유롭게 독서 삼매경입니다. 怎么跑得这么快啊？一点不累啊。哦，是啊。先歇会吧，还是到前面凉一点。啊，累了。然后这里讲到，华山是当年道家灵地，赵匡胤和陈塘老祖下棋，结果把华山输给了陈塘老祖，从此华山周边不用纳税。真的假的？就这样的，哪里？就这样的呀。哦，陈塘老祖呀。 덕분에 화산은 도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한 화산. 정상까지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와, 진짜 조그만데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아, 진짜 중 사람 만만한 인정입니다. 화산의 5대 주봉 가운데 하나인 남봉. 기러기가 쉬어가는 바위라 해서 나간봉으로 불립니다. 지금 제가 올라온 곳은 화산의 남봉이고요. 2154m라고 하네요. 화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남봉 옆에는 특별한 기념비가 있습니다. 화산 논검. 천하제일 무림 고수를 가리는 대회 이름인데
김용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면서 화산을 무협의 성지로 만들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저런 거. 아무래도 무협 소설 이런 거 어렸을 때 많이 보셨다 그래가지고 검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셨을까? 네, 남자들은 좀 다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大概。啊，你是咱国内人啊？啊，我是安徽宿州的，啊，你是我是陪他们一起来的。我在大学当老师，正好来陪他们拍节目。对，因为我金庸迷嘛，所以你看，我身上都会有金庸的书。啊，而且我这是香港版。那华山在五岳中称为西岳，古人以五岳比喻五经，说华。 아니 근데 진짜 아까 올라가시는 내내 누구만 만나면은 책 보여주고 야 나 김영 선생님 책 매니아 보여주시고 보면서 제가 조금 이런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팔불출 느낌으로 한편으로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但是其他4个比较有特色，各有各的特色。像东邪黄药师，他是用内力弹指神通，厉害。对，弹指神通，一个小石子弹出去可以把人杀死，力量非常大，像子弹一样。然后吸毒是蛤蟆功，趴在地上像个蛤蟆，然后 두꺼비. 독을 뿜는 두꺼비. 예. 然后手指由近及远，远程攻击。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내공을 실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탄지 신통. 김용의 소설 사조 영웅전에 나오는 한마공은 두꺼비처럼 웅크렸다가 엄청난 힘을 분출합니다. 혈자리를 찍어 기의 흐름을 막는 점혈공도 있죠. 金庸借《射雕英雄传》这本书，他的主角郭靖之口向成吉思汗说了这样一句话，是我最喜欢的，说：“自来英雄而为当世倾仰，后人追慕，必是为民造福、爱护百姓之人。而要爱护这个家族、这个民族、这个国家、这个社会，只有这样的人生，才是真正一个武侠的英雄的人生。” 미국의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혹은 뭐 DC 코믹스에서 나오는 그런 세계관 있잖아요. 무협 소설 안에도 이런 세계관들이 있거든요. 그런 세계관에서 이런 영웅들이 이곳을 날아다녔을 거 생각하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약자를 돕는 영웅들의 이야기.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무협에 끌리는 이유죠. 일출이 장관이라는 화산 동봉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런 곳이구나. 좀 제가 원래 평소에 묵던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네요.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하는 10인용 방입니다. 麻烦问一下，这里一个人多少钱呢？一个人180。一个人180。 중국 물가로 치면은 그래도 꽤 싸진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내일 일출이 또 05시 42분이라고 하니까 그때쯤 일어나서 일출 보고. 어느새 어둠이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늘 처음인 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 산에서 보는 일출은 그 진심이 느껴져서 더 감동입니다. 화산이 이렇게 꽃봉우리처럼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이렇게 뭔가 솟아오르는 해를 보니까 뭔가 꽃봉오리에서 솟아오르는 구슬 같은 느낌도 있네요. 빨간 구슬. 화산에서 아침 햇살이 가장 먼저 닿는 곳. 허공에 떠있는 외로운 정자 하기정입니다. 마치 신선이 쉬어가는 듯한 선계의 풍경인데요. 저는 지금 하기정이라는 곳에 가려고 합니다. 화산에서 신선하고 송태조가 바둑을 두었다던 그 전설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哇，대박！ 我的口朝下，帅哥挂左手。左手边。对，左手边你给他们翻一下啊。 야, 이렇게 2개 걸고 이렇게 일단 가래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 와, 다리가 진짜 후들거려 이거. 아 여기 아무것도 없어. 와. 화산에서 장공찬도보다 더 위험한 길이라는 요자 번신. 새가 절벽 위에서 고개를 하듯 몸을 뒤틀어야 통과할 수 있다는 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무협의 이야기는 이런 놀라운 비경에서 탄생했습니다. 야, 일로 오면 저기 절벽이 보이는데 저거를 제가 내려온 것 같아요. 야, 저거 어떻게 내려왔지? 이게 일방통행이어가지고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 같이 하면 안 된대요. 좀 기다렸다가 가시죠. 你那个悬崖下来的时候害不害怕？还行吗？还行，有一点点。有一点点害怕。对，有一点点。那有一个哥们儿害怕，他上去了。往下就没那么害怕了，下面就没什么害怕。 没害怕，下边就不用这个了。 자 이제 마지막 제비의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려 아등바등 사는 인생. 화산의 도인들은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늘과 땅을 오가는 신선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은둔의 수행처. 인간의 길을 걸어서 신선의 땅으로 갑니다. 와, 대박이다. 와, 바람 진짜 세다. 여기 서서 보면은 공중에 떠서 보는 것 같아요. 공중에 떠서. 양쪽으로 다 절벽이다 보니까 공중에 떠 있는 느낌입니다. 도교 설화가 깃든 이곳에 명나라 말기 나무 정자를 만들었는데 세월의 풍파 속에 파괴된 후 40년 전 다시 돌로 지었다고 합니다. 하기정, 바둑을 두다라는 건데 송나라의 황제랑 이곳의 신선이랑 바둑을 둬가지고 신선이 이겼대요. 그 다음부터 이 화산 주변의 800리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답니다. 거의 뭐 몇천억짜리 바둑, 내기 바둑 아니었을까요? 와! 올라와서 보니까 생각나는 사자성어 하나 있습니다. 덩가오 츠베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보니 내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 알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는데 나 자신이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제게 닥친 문제들도 사실 별거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높은 곳까지 가기 위해 가파른 오르막길을 쉼없이 올라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끝까지 가면 언젠가는 정상에 닿게 되죠. 산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화산이 위치한 산시성은 기온차가 크고 건조해서 밀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미래 주산지답게 면 요리로 유명한 곳인데요. 화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국수 거리가 있습니다. 대도면. 무협의 본고장답게 이름부터 심상치가 않은데요. 다들 맛있게 먹는 국수.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这里有一些东西是必吃的。我们家特色就是大刀面。大刀面。 산시성의 물은 알칼리성을 띠는데
반죽을 하면 약간 노랗게 변하면서 더 찰지고 쫀득해집니다. 쫄깃한 식감을 위해 아주 되직하게 반죽을 했기 때문에 얇게 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밀대에 체중을 실어 반죽을 누르듯이 최대한 얇게 펼치는데요. 大概做多少次啊？ 아 이게 몸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 밀가루 반죽을 아예 쫙 압축을 하네요. 我听说陕西的面食很出名哦。对，为什么呀？都是这个家常便饭就是面。 제가 베이징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삼수장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은 면을 정말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밥을 먹거나 뭐 딴 걸 먹으면 잘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왠지 면을 한 접시 정도 먹어줘야 식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산에 진미가 있어도 국수를 먹어야 배부르다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국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대도면. (70cm) 큰 칼로 면을 얇게 썰어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 마치 무술을 하듯이 칼 쓰는 솜씨가 수준급입니다. 와 진짜 저 큰 칼로 자르시는구나.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소리로 들었을 때 굉장히 균일한 간격으로 소리가 나더라고요. 위험한 작업이라 10년 차 이상 요리사만 칼을 잡을 수 있답니다. 와 엄청 무겁다. 这大概有多重啊？这个有15、16斤吧。 15, 16斤? 30년 동안 하셨다니까 눈 감고도 이제 딱 그 미리수 맞추시지 않을까. 청나라 때부터 먹었다는 대도면. 면발이 길고 얇은 게 특징입니다. 파기름으로 향을 낸 후 달걀 토마토 볶음과 짜장 소스를 얹은 대도면. 매콤한 양념이라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아 보이는데요. 역시 면발이 탱글탱글합니다. 재료 자체는 막 엄청나게 비싸거나 귀중한 음식들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자재인 것 같아요. 와, 이건 살짝 맛이 짜장이랑 그 토마토 케첩 느낌이랑 섞였어. 엄청 부드러워요. 양념도 면에 되게 잘 배어 있고. 이제 화산을 품고 있는 산시성을 떠나 대륙의 서쪽 스촨성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어메이산이라는 곳을 갑니다. 한자로는 이제 아미산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무협 소설을 읽다 보면 소림, 무당, 아미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문파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성 문파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 이유가 아미산이 불교의 명산이어서 거기에 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복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이 비구니 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 소설 속에서 아미파가 여성 리더가 이끄는 문파로 묘사가 됩니다. 아미창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을 정도로 창술이 일품인 아미파. 얼핏 부드러워 보이지만 날카로운 무공의 소유자들입니다. 부처님을 섬기는 비구니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당찬 여걸까지 김용의 작품을 비롯해 수많은 무협 소설과 영화, 드라마를 통해 더욱 유명해진 아미파. 무협물에서 가장 명망이 높은 10개의 문파, 구파 일방에 속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작가들이 있는데 그중에 와룡생이라고 있습니다. 와룡생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지금은 몰라도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 무협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 와룡생 작가가 처음에 뭐 4파 1방, 5파 1방 그런 식으로 하다가 구대문파라는 개념을 등장을 시켰고 그 뒤로 국내 무협 소설에서 이것을 주로 많이 쓰게 된 것입니다. 문파의 중심은 산이었습니다. 와룡생 작가가 말한 그런 9가지 문파에 속한 산들이 실제로 산세도 험하고 사람들 모이기 딱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도교나 불교 세력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멀리 티벳고원에서 뻗어내린 곤륜산맥이 스촨 분지에 이르러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여인의 눈썹처럼 아름답다 해서 이름 붙여진 아미산. 해발 3,077m, 제법 높은 산입니다. 여기가 어메산의 입구입니다. 현판에 화장세계라고 써져 있네요. 연화장세계라는 말이 불교 화엄경에 있대요. 불교에서 뭔가 유토피아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뭔가 완벽하고 무결점의 세계. 불교 4대 성산 중 하나인 아미산. 산 아래와 꼭대기의 기온 차이 때문에 운해가 장관을 이룹니다. 그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종교적인 의미가 더해져 1년 365일 순례자들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도를 드립니다. 烧蜡烛是什么意思啊？它是蜡烛嘛，是让你心里明净呀，那个眼睛明亮呀。点灯嘛，就是点灯嘛。 와, 저게 뭐야? 대박이다. 아미산의 상징, 사면십방 보현 좌상입니다. 높이 48m, 무게 660톤. 코끼리 4마리가 보현보살을 태우고 있는 거대한 황금 불상입니다. 사면 십방 보현 보살이라고 돼 있어요. 이 사면 십방이란 말은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모든 방향을 뜻하는 말이고요. 보가 모든, 현이 현자의 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깨달았다라는 뜻이래요. 因为佛山这里名气很好，也很大，然后多数都是说很灵的，所以就是从很远的家乡来。比较神秘，令人向往的地方。 아미산의 세 봉우리 가운데 하나인 금정에는 같은 이름의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명나라 첫 왕제죠, 주원장. 그 주원장의 아들들이 쫙 많았는데 그 주모라는 사람이 금 3,000량을 들여가지고 이 금으로 이 대웅보전을 완성했답니다. 뜨거운 불심으로 쌓아올린 불탑과 사찰. 명청 교체기에 불타 없어진 것을 1990년 재건했다고 합니다. 해발 3,077m. 잠시 걷는 것도 숨찬 이곳에서 격렬한 무술 동작을 선보이는 두 사람. 아미파 여성 무술단입니다. 힘과 기세의 호랑이. 빠르고 민첩한 원숭이의 모습을 본뜬 동작인데요. 아미파의 전통 무술을 계승하고 있는 젊은 무술팀입니다. 와, 눈빛이. 你好，你好。你好，你好，叫大哥。大哥，我刚刚看到你的眼神，就感觉像是要灭敌。
是的，是的。峨眉派在中国功夫当中是怎样的有怎样的一种特色？峨眉武术的特点其实它就是内外兼修、刚柔并济的。四川它本身就是一个盆地，对它的地势比较复杂，所以它的武术也是，比如它有很多的山呀、树呀，人们没有那么大的空间和阔地需要它去练武，它就比较穿梭在这个树里面呀、丛林里面呀，所以它的动作就是灵动小巧的，比如都是一些这种的就比较小巧，然后比较灵动。然后它的代表作有通臂拳，是根据山里的猴子，以猴子为原型创编的一个拳法。教你一个通臂拳的动作吧。先两手打开，做一个简单的啊，是右手先拍大腿，然后左手打臂，然后完整的就是这样子的，是有一个放长肌。太快了吧？对，左。 아미 통비권. 중국에서 신성시대는 하얀 원숭이가 팔과 다리를 길게 뻗어 먹이를 잡는 모습을 흉내낸 권법입니다. 非常好，很协调，练武奇才，加入我们吧！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쓰촨성에 신성한 산이 많지만 아미산의 아름다움에 견줄 수 없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무협과 사람의 이야기는 그 신비로움을 더하는데요. 중국에는 아직도 무술을 연마하는 도장과 전문 학교가 많습니다. 제2의 성룡, 이연거를 꿈꾸며 영화와 광고, 드라마에 진출하는 무술인들. 수천 년 전승되어 온 중국 무술이 아직도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要快，把节奏再提快一点，提上来一点啊！1、2、3，走，走。 1、2、3，抽，好，很好。这个峨眉派武术啊，和我们这个少林啊、武当啊，是我们中国的3大武术流派。峨眉派它讲究这个刚柔并济啊，快慢相间，啊，动静相结，虚虚实实。比如说，哎，我这一个动作慢、慢、快、吧、嘣，哎，在这个里边呢，我们就包含了动和静、快和慢。 虚和实，这一下我是虚的，我虚叭，这一下就到啊！我也可能哒这一下，再这一下哒哒哒，哎。한국인들에게 익숙한 장각에는 멀리 충칭에서 시작해 구이저우성과 후난성까지 뻗어있는 무릉산맥의 일부입니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으로 알려진 후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중국의 명산인데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가게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장가게가 한국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장가게에 왔었던 한국인 관광객 수가 최고로는 1년에 60만 명이었다고 하고 작년도 통계를 보면 장가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40% 정도는 한국인이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부모님 효도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장가게. 산 정상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기 위에 층수 보면은 저게 326층이 아니라 326m라고 하더라고요. 미터수라고 하더라고요. 절벽을 뚫어 바위 속에 만든 백룡 엘리베이터. 독일 기술진이 동원됐습니다. 오, 빨라진다, 빨라진다. 와. 대박. 약 100층짜리 건물 높이를 1분 30초 만에 올라가는데요. 2002년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야외 엘리베이터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구름이 쫙 깔려있네. 이제 구름이랑 같은 높이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연중 200일 이상 안개가 짙게 끼어있는 장가게.
좀처럼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더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100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인들이 평생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한다는 비경 중의 비경입니다. 원가계, 장가계가 장가들이 사는 세계 뭐 이런 뜻인데 이제 원가계는 성이 원씨인 사람들, 원씨 가족들이 사는 그 지역을 원가계라고 한답니다. 장가계를 상징하는 명소입니다. 张家界对中国人来说是怎样的一种概念？因为咱们张家界是咱们中国的唯一地貌，然后是1万年前，然后是地壳形成的，你看是这样一根一根的石英砂岩，是所以说是全球是咱们中国唯一地貌的，所以说这个张家界这为什么称伪景区？所以说是咱们那个自然保护的遗产，所以非常的重视的。 먼 옛날 이곳은 깊은 바다였습니다. 지각 변동으로 땅이 솟아오른 후 빗물과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돌기둥이 3,000여 개. 자연이 빚고 시간이 만든 풍경입니다. Really beautiful, everything. Yeah, very stunning places. Yeah, they inspired also movies, but to see live is different. It feels really stunning. 저도 아까 인터넷에 그 사진을 잠깐 봤는데 그 영화의 한 장면이 여기랑 똑같더라고요. 진짜 딱 이렇게 딱 반반 나뉘어지고 저 중간에 저렇게 석주가 하나 딱 있는 모습이 그 영화의 배경이랑 정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아마도 장가계가 제일 유명해진 계기가 그 아바타 영화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신비로운 행성 판도라. 그리고 실제 장가계의 모습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몽환적인 풍경을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다는데요. 장가계는 여러 개의 산이 모여 있는 거대한 산곤입니다. 천문산도 그중 하나인데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저거다, 저거. 저희가 통천대도라고 하는데 통천 이제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블카가 없을 때는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저거를 구절양장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9번 꺾어진 양의 창자. 양 창자가 원래 그렇게 엄청 꾸불꾸불하대요. 저런 것처럼. 지금 이제 천문동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하늘로 가는 문이라고 해서 천문동인데 지금은 안개가 엄청 껴가지고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안개인지 구름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름 안으로 거의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 기원 263년에 여기 절벽이 깎여져 나가서 구멍이 하나가 생겼대요. 그때 오나라 왕이 이제 손권이죠. 그 손권의 아들인 손휴가 이거 되게 길한 징조라고 여겨서 이거를 천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1년에 200일 이상 구름과 안개에 덮여 있는 곳입니다. 뭐 하시는 분이지 저분은? 마치 구름 속에서 참선을 하는 신선 같습니다. 태국권을 보는 듯 느리고 부드럽지만 손끝에서 강한 힘이 느껴지는데요. 구경꾼들이 하나둘씩 모여듭니다. 운무에 쌓여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는 무림의 고수. 예로부터 무릉도원이라 불린 장가계. 깊은 산 중에서 심신을 수련하던 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무협소설의 거의 대부분의 시대적인 배경은 명나라입니다. 사실 명나라 시대에는 일반인들은 칼을 차고 다니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을 찰 수가 있고 마음대로 무공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결국은 산밖에 없습니다. 와, 太帅了！你好，你好，你好，你好。练习中国武术。中国武术。是的，武当武术。我是武当三峰派弟子，然后我们是来到张家界
传承武当功夫，弘扬武当武术。武当武术它是以它的独态是以柔克刚，看似比较柔软，但是它是柔中带刚，刚柔并济。比如说你看这个哈，它柔柔的，但是它突然之间啪，回拉达，特别刺激哦。 평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키우기 위해 장가계의 기암괴석과 협곡에서 수련을 합니다. (1500m) 협곡의 하늘 사다리.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 장가계에는 이런 곳이 많습니다. 上天梯，是的，上天梯。上天梯。然后从这里上去是999级台阶。是的，是的。 여기 상천제라는 시가 있습니다. 莫谓山高空仰止，始终真有上天梯。是的，是的，非常棒。可以。 산이 너무 높다고 그저 바라만 보지 말거라. 여기에 진짜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999개의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바위 안에 푸른 하늘이 담겨 있습니다. 옛 선인들이 하늘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시인 이백이 말했던 별유천지 비인간. 인간 세상이 아닌 별천지가 장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무협 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무림 고수마다 품은 칼이 있고 산마다 담긴 숨결이 있다. 모든 사람마다 이야기가 다 다르듯이 이 산에 담긴 풍경이나 이야기들도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명산들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확실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에 올라보니 천하가 작구나. 공자가 긴 방랑 생활을 할 때 태산에 오르고 난 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공자가 사랑했던 태산. 크고도 크고 높고도 높아라. 이름하여 태산. 고대인들은 바로 신과 가장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신에게 기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영험한 산, 그것은 단연 태산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12개의 용의 기둥이 보이시죠? 진시 황제 이후 청나라의 걸륭제까지 12명의 황제가 태산에 올라 봉선의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진시황, 한무제, 광무제, 중국 대륙을 통일한 황제들은 태산에 올라 천하통일의 과업을 기리고 태평성대를 비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태산은 단순히 하나의 산이 아니라 우주고 천하고 세계의 모든 것이었죠. 산 밑에서 정상까지 놓인 계단이 7,800여 개. 마지막 가장 가파른 구간은 18번 길이 굽이쳐 있다 해서 이름도 18반입니다. 예, 지금 제가 태산의 중천문으로 오르고 이제 곧 남천문으로 갈 텐데요. 정말 숨이 가쁘네요. 네, 보면 중국 사람들이 다 직접 한 땀 한 땀 걸어 올라오는데요. 보통 중국 사람들은 산의 대장부가 되면 만리장성을 꼭 올라야 되고 또 태산에 올라야 10년이 젊어진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아이들까지 꿋꿋하게 산에 오릅니다.
看看这里的经过吧，要经历才知道嘛哈。实际爬一下试试。 몸이 힘들수록 마음이 깊어지는 순례길. 下雨天也会这么多人来爬这个山，您个人怎么想？信仰吧，都比较信太上老奶奶。个人信仰方面，大的方面靠国家啊，个人的信仰呢，可能有自己的这方面的信仰，他来到这里有这种归属感。 한 발 한 발 힘겹게 내딛는 걸음. 누군가에게 태산은 숨가쁜 삶의 터전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인생길입니다. 뭐 하는 거죠, 저 사람? 그냥 걸어가는 것도 힘든 태산을 물구나무 서서 오릅니다. 별난 사람이 많은 중국에서도 보기 드문 풍경인데요. 아, 나先生，你在干什么？倒立，往上走。倒立爬山啊？对，就是大家看，大部分的来都是用脚，OK， 用手，我感觉更 OK， 锻炼身体。那什么时候你开始这样的那个倒立那个爬山啊？走了1年多了，中国的11个省份。真的啊。 이곳 산둥성 출신인 순거산 씨. 중국에서 물구나무 등반가로 유명합니다. 那么只有做困难，我们才能突破，才能创新，才能做更好的自己啊！来吧，加油！加油！加油！加油！ 평소 중국 무술을 단련해 왔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웠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 더 힘이 드는데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합니다. 那孙先生加油！加油！加油！ 지난 코로나 시기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도전에 나섰다는 순거산 씨. 부단한 연습 끝에 1년 전부터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还是这句话，这是一个英雄辈出的地方，也是一个突破自我、挑战自我的地方。我相信你们就是各地的朋友来到这个地方，也是奔着这一个崇高的一个目标，或者是这一种感觉来的。 태산은 황제들 그리고 지배계층인 사대부들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소박한 소망을 갖고 태산에 올라 개인과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그 손 선생님을 통해서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야의 1인자를 태산 북두라고 합니다. 태산은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죠. 这是南天门。南天门到了。 1264년 원나라 때 지어진 남천문. 정상으로 향하는 관문입니다. 남천문에서 긴 휘파람을 부니 만리에 맑은 바람이 불어온다. 시인 이백이 노래했던 태산의 산봉우리입니다. 这个地方呢，就是历朝帝王就是封禅大典的地方。咱们从这里过去以后啊，就是泰山的最高处玉皇阁的位置。 사찰과 숙소, 식당이 모여있는 하늘거리 끝에 유명한 바위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금 그 유명한 오악독전이라는 석각이 지금 써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광서 정민영간이니까 청나라 후기 광서 황제가 여기에 새겼다는 건데요. 오악, 화산, 형산, 항산, 그리고 중앙에 있는 숭산을 포함하여 오악이 됐지만 역시 태산이 독보적인 지존으로서의 바로 수학이자 독존이라는 것을 광서제는 분명하게 비석을 통해서 새겨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산. 대륙에 더 높은 산이 많지만 유독 태산을 숭배했던 이유는 중원의 중심이었던 화북평원에 나홀로 우뚝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명의 중심인 태산, 그리고 황하. 멀리 곤륜산맥에서 흘러온 물줄기가 태산을 품고 있는 화북평원을 적십니다. 그 기름진 땅에 문명이 꽃피었죠. 문명의 젖줄 역할을 했던 바로 중국인들의 어머니의 강, 황하를 보러 내려왔습니다. 태산이 한 줌 흙도 마다하지 않아 큰 산이 되었다면 황하는 작은 물길도 받아들여 큰 물이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물줄기가 절벽을 만나서 급전직하,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포효하듯 굽이치는 황토빛 물살을 거슬러 잉어가 융이 되어 하늘로 승천한다는 전설의 등용문입니다. 황하가 있었기에 고대 중국의 문명이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황하가 격렬하게 홍수가 나거나 범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역대 왕조와 군주들은 이 황하의 물길과 천하의 물길을 관리하는 치수 사업이 매우 중요했어요. 황하의 잦은 범람은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물 한 말에 진흙이 6되라고 할 정도로 토사가 많아 홍수가 나면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는데요. 우왕은 13년 동안 제방을 쌓고 물길을 터서 치수에 성공.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를 세웠습니다. 황하 문명을 시작으로 5000년 역사를 이어온 중국.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합니다.哎，您好。唱歌能这么好那个唱歌啊？我是唱民歌的。过去在部队也唱过歌。见面的黄河婆婆呢，感觉怎么样？大气澎湃啊，大气澎湃。黄河是我们中国人的母亲河。母亲河啊。还有一个那个唱歌啊，唱一首。对。天地这有。岁月这悠悠，一道远那个长河远。 황하의 지류인 위수가 흐르는 관중평원. 예로부터 천부지국, 하늘에서 내린 곳간으로 불린 곳입니다. 그 중심 도시 시안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쓰촨성으로 가는 길. 아무리 중국이 20세기의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대토목 사업이 철도 사업이라고 해도 가장 큰 난공사는 대표적으로 시안에서 사천성의 청두까지 가는 그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약 30~40여 개의 교량과 터널을 뚫고 10km가 넘는 터널 구간이 무려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난공불락이었던 천혜의 요새, 진령산맥을 넘습니다. 산시성과 쓰촨성 사이, 칼로 베인 것처럼 깎아지른 절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검문산. 촉도의 관문,
바로 검문관의 입구에 있는 바로 검각 폐방에 도착해 있습니다. 위나라의 정벌을 위한 제갈량의 공방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강유의 최후의 항전의 이야기가 오롯하게 담겨 있는 폐방의 모습입니다.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세운 요새 검문관. 제갈량이 죽고 난 후 강유가 그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촉은 군사적인 요충지 한중을 거쳐 중원을 장악한 위나라 정벌에 나섰습니다. 대검산과 소검산 사이 방어 거점이었던 검문관. 강유는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이어가는데요. 30년 넘게 전쟁이 계속됐지만 위나라군은 검문산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촉의 수도가 함락당하고 최후를 맞은 강유. 검문산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강유의 얼굴의 모습이 암벽에 새겨져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마치 영원히 이곳에 남아 촉한을 수호하는 바로 하나의 신이 되어서 지금도 검문관에 그가 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저 암벽의 모습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불의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변치 않는 의리까지 검문산은 영웅호걸의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주변으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대검산, 소검산의 산들이 마치 그 산이 칼처럼 날카롭게 높게 솟아있다 그래서 바로 검산, 검문, 검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일부당관, 만부막계, 즉 단 한 명의 병사가 이 관문을 막으면 만 명의 병사도 한 명이 막을 수 있다라는 바로 그 치열한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검문관이었던 것이죠. 검문 72봉. 72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두른 이곳에서 중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 그러나 검문관을 벗어나도 첩첩산중입니다. 다른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동경, 그 뜨거운 열망은 절벽 위에 길을 냈습니다. 발끝으로만 겨우 다닐 수 있는 좁은 길, 그거를 중국인들은 조도라고 표현했는데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작은 폭의 도로를 이 낭떠러지에다가 만든 거죠. 안전장비를 갖추고 올라갑니다. 1800년 전 북벌에 참여한 총나라 병사의 마음으로 조도를 한 땀 한 땀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안전띠를 두르고 쇠사슬의 의지에 올라가지만 그 옛날에는 맨몸으로 걸어야 했던 위험천만한 벼랑길입니다. 검문 촉도. 전쟁에 동원된 병사도 등짐을 메고 산을 넘던 상인들도 모두 목숨을 걸어야 했던 길입니다. 네, 이 조도를 넘었던 병사의 심경이 정말 한순간 어땠을까. 과연 이 전쟁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일이었는지 여기 징짓됐던 총나라 혹은 위나라 병사의 마음을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당나라 시대 시인 이백은 촉도를 넘으면서 하늘에 오르는 것보다 어려운 길이라고 그 힘듦을 토로했습니다. 네, 이백의 촉도나는 결코 과장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저희가 실감한 고대 촉도는 더욱더 위험하고 비현실적일 정도로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인공적인 길인가 싶을 정도로 촉으로 가는 길, 그리고 촉에서 벗어나는 길은 너무도 난망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세력을 다투던 군웅 할거의 시대. 모두가 탐내고 원했던 곳이 있었으니 한나라와 위나라를 비롯해 13개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러양입니다. 건문관 전투에서 결국 촉하는 멸망을 당하고 한나라 황실 낙양을 되찾지는 못했죠. 유비는 비록 실패했지만 끝내 죽은 이후에 낙양으로 돌아온 위대한 영웅이 있죠. 바로 관우가 되겠습니다. 촉한의 장수 관우의 머리가 묻혀있는 관림입니다. 림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황제 다음에 제왕급의 무덤을 림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문을 상징하는 공자의 무덤인 공림, 그리고 물을 상징하는 관우의 무덤 관림,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공자가 성인으로 칭송받는다면 관우는 신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네, 누가 봐도 이 말은 그 유명한 관운장이 관우가 탔다라는 적토마겠죠. 죽는 순간까지 관운장은 이 적토마를 타면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용맹함을 떨쳤기 때문에 역사상의 최고의 명마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관우는 완전 무결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패한 적도 있고 오만한 성품에 고집이 셌지만 용맹하고 충직하며 의리가 있었기에 오래도록 존경받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위대한 한 영웅이자 관성제군이라 하여 이제 신적, 황제적 존재로 반열에 오르게 됐던 관우가 지금 사당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관우를 상징하는 모습, 대추 같은 붉은 피부, 그리고 아름다운 긴 수염, 그리고 청룡원을 또한 적토마로 상징되는 관우는 소설에서는 초인적 능력을 발휘하고 끈기와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주군에 대한 일관된 충성스러움에 충의를 견지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관우를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로까지 칭송하고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관우 사당이 있습니다. 전쟁의 신이자 재물을 관장하는 신으로 추앙받는 관우. 그의 무기 청룡 언얼도를 모신 전각이 따로 있습니다. 참배객들이 예를 갖춰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青龙偃月刀，所以说这个刀为使命，有它这个大刀，一个武器也象征着一种很神圣的东西，实际也就是降妖除魔的一个法器。俺就是人为人为神，因为中国以道为根，道是治天下二论。 네, 드디어 이제 관우의 참수된 머리를 모신 바로 관총이 되겠습니다. 손권은 관우에게 그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기회를 줬지만 관은 굴하지 않고 장렬한 최후를 받아들이고 손권은 결국 관우를 참수하게 됩니다. 손권은 유비의 복수가 두려워 조조가 시킨 것처럼 관우의 머리를 보냈습니다. 조조는 깜짝 놀랐지만 관우를 아끼던 마음에 향나무로 몸통을 만들어 정성껏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의 몸은 지금 호북성 당양에서 관릉이라고 하는 무덤에 모셔져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은 이곳 낙양의 관림을 진정한 관우의 무덤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관우의 모든 영혼과 정신이 있는 그의 머리가 안장되어 있는 곳이 이곳 관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관우는 비록 천하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영원히 존경받는 불세출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가? 영웅의 삶은 위대한 역사가 됩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는 독특한 지형의 산이 있습니다. 붉은 노을이라는 뜻의 단샤산. 오랜 옛날 붉은 퇴적암층이 지각운동으로 솟아올라 풍화, 침식된 지형입니다. 옛날 고대에서는 중국에서는 바로 이 지역을 바로 월이라고, 지금의 베트남에 해당되는 바로 월 지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남쪽에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전혀 다른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암 괴석이 가득합니다. 이야. 예, 지금 단샤산에 정말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명한 양원석이 뒤에 보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남근석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28m니 아마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가 되고 있는데요. 양원석, 남성의 근원이 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말하는 남근석인데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손이 많을수록 축복이었기에 등남과 건강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就是很逼真啊！就是来之前人家说是看这个，我才知道，我以前一直都不知道看这个，很难说出来。 세계 곳곳에 1200여 곳의 단화 지형이 있지만 단샤산은 가장 전형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유명합니다. 단화 지형이라는 말이 단샤산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오, 정말 네, 붉은 단화 지형이라는 게 정말 이런 거네요. 네, 마치 뭐 벽돌을 가른 것처럼 이 토양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단화 지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름하여 중국말로는 단샤, 바로 단샤산이죠. 덜어는 부서지고 덜어는 깨지면서 지금의 절경을 만들어낸 단샤산. 붉은 절벽 아래 사찰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완전 단샤의 절벽에 꼭 산서성의 현공사처럼 천혜의 절벽에 걸린 것처럼 이렇게 도교사원이 만들어져 있네요. 팔계봉이라는 절벽의 선거관.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청나라 때부터 있던 도교 사원인데요. 这个三清殿就是三清，就是道家的最高神。 아, 是吗? 도교에서 최고의 신이 3명의 반열에 있는 분들이 지금 모셔져 있는데요. 그래서 태청, 옥청, 상청으로 지금 분류될 수 있네요. 네, 중국의 도교는 원래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사상 가운데 이제 도가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전국 시대 말기쯤에 가게 되면은 황노술이라고 하는 신선술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이 죽지 않고 신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이런 황노술에 특히 경도됐던 사람이 그 유명한 진시 황제였고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영원 불사 그리고 불로장생을 꿈꾸게 되는 거죠. 동진 시대에 활동한 도교 이론가이자 의학자 가롱 선생입니다. 他的医学的成就，他有这个，你好比说他最著名的就是《走后备机方》这本书，是救了很多人的这个的，确实是现在医药典里面不可少的东西。 불로장생하는 비법을 적은 가롱의 저서 포박자에는 말라리아 치료법으로 개똥쑥 한 줌에 물을 넣고 즙을 짜내 마시라는 처방이 나옵니다. 중국의 과학자 투유유는 여기에서 착안해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2000년 전 도교의 연단술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죠.
명나라 말기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돌계단. 경사가 얼마나 가파른지 내려오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나는 새도 넘기 힘들다는 시메이자이. 네 발로 기어서 겨우겨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너무 경사가 져서 이 네 발로 제가 지금 손발을 다 이용해서 안 그러면 중심을 잃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높고 험한 능선 위에 작은 성체가 있습니다. 시메이자이. 네, 드디어 제가 시미체 앞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시메이자이는 명말 숭정년간에 이 지역의 신사층이 만들었던 자그마한 성체라고 하는데요. 일설에는 이자성의 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성체를 만들고 여기에 피해 있었다는 설도 있고 토비들의 거점 지역이었다. 그런 여러 설이 있습니다. 난세에 이곳까지 숨어든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시메이자이의 정상에 오니 정말 이 지역의 풍광이 모든 것이 다 보이네요.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신비스러웠고 이 포박자의 내편에는 바로 신성과 양생술 그리고 수많은 약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롱이 지었다고 하는데 왜 가롱이 이 광동의 단샤산에서 신선수를 익혔는지 정말 실감이 나는 그 순간입니다. 혼돈의 시대, 속세를 떠나 신선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고통도 죽음도 없는 삶을 바라는 오랜 꿈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중국 산시성과 허베이성, 허난성에 걸쳐 있는 광대한 산맥, 태양산. 중원과 북방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5,000년 중국 역사에서 패권을 다투는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어떻게 올라왔는지 좀 머리가 아직 어지러울 정도인데요. 205년경에 원소의 외족화인 고간이 잔존 세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206년경 조조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정벌하러 떠나는데 문제는 이 태행산을 올라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행산 길을 오르면서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북으로 우뚝 솟은 이 태행산은 높고도 험한데 저 길은 구절양장처럼 굽이굽이 돌아 술의 바퀴마저 이제 꺾어버릴 지경이로다. 조조는 태양산의 험준한 산세와 혹독한 추위를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케이블카가 놓이면서 산행이 좀 수월해졌는데요. 태행산의 전체의 면적, 범위만 하더라도 14만 평방킬로미터 정도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약 1.5배 가까운 면적이 바로 태행산맥의 범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행산맥을 경계로 고대로부터 중국은 태행산맥의 동쪽 땅을 산동, 태행산맥의 서쪽을 산서 지방으로 지금도 광역 행정 단위로 나누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태행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해발 2,000m가 넘는 고봉들이 질비한 태양산. 거대한 중국 대륙을 잇는 국토의 대동맥입니다. 크고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비경.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죠. 서로 다른 시간이 쌓인 암벽을 따라 천천히 걸어봅니다. 아, 길이 막힌 것 같은데요? 아,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마 유리로 만든 잔도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玻璃栈道呢，开始吗？是，对，往前走，往前走，没看到了。那可能得进去啊。哎，进去，进去，进去。是吗？没事，没事，没事，没事。安全了吗？安全，安全，安全。我都溜完一圈。哎呦，무섭지 않게 완전히 들어갔네요. 没事，你们在后边。 젊은이로서 你在后面，我在前面。你走啊！害怕。 절벽 위에 놓인 유리 잔도를 걷습니다. 지금 마치 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태행산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扭过来，扭过来，哎，我给你把底下都上好，哎，别从上往下照，就是对。 你去中国这几大所名有这个山啊，全像泰山。但是你要在这个小的县城里头，县市级县城，这个算最难。 벼랑 위에 선반처럼 달아놓은 길을 잔도라고 합니다. 중국산의 색다른 매력이죠. 태행산에서 유명한 여하라고 하는 문인데요. 모양이 마치 어찌 하자의 하 글자 모양 비슷하다고 해서 여하문, 중국어로는 루허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모양이 나왔습니다. 큰 산에 기대어 가만히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모진 말들, 넉넉한 자연의 품에서 위로를 받죠. 산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아, 정말 장대하고 웅장하면서도 거대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화북인들이 그런 호방한 기질을 갖고 있는지 태행산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작고 못난 마음도 산에서 내려갈 때쯤 어느새 크고 단단해집니다. 용기 100배,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은 그때 도전해 볼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불안해 보이긴 한데 뭐 타겠죠 또. 케이블카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이기구도 아닌 하늘의 유람선. 사방이 뻥 뚫려 있어 조금 무섭기도 한데요. 마치 구름 위에 떠서 태행산을 만끽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장관입니다. 색다른 시선으로 잊지 못할 풍경을 눈에 담습니다. 태항 800리. 남북으로 뻗은 길이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멉니다. 수많은 봉우리들이 산맥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오지산을 찾았습니다. 네, 저는 태행산의 동쪽 오지산에 도착했습니다. 오지산, 5손가락이라는 뜻인데요. 아마 동아시안이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손오공이 1000개를 요동하다가 결국 그를 제압한 것은 바로 석가열의 5손가락이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태행산의 거대한 5봉우리가 그 석가열의 5손가락을 연상한다고 해서 오지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던 전한시대 말기. 천상계에서 도수를 부리며 난동을 부리던 손오공을 석가열애가 가둬놓은 곳이 바로 이곳 오지산입니다. 지금 저 고선동에 고통스럽게 참선을 하면서 500년 동안
오행산에 수련했던 손오공이 지금 저기. 你好，你是不是那孙悟空啊？是的，是的。哎呦，你怎么那个教练的这样的鼓掌啊？我是倒着进来的。啊，几年了？已经500年了。500年了。那个太行的那个太阳山的五指山的那个压力怎么样？有这个符嘛？没有这个符，俺老孙早蹦出来了。啊，你什么时候那个见面的三藏法师啊？ 唐三藏是吗？ 손오공의 이름의 오라는 말은 바로 이 500년 동안 수행을 거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름에도 깨달을 오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불교에서는 손오공을 또 다른 말로는 손행자라고도 하죠. 네, 老师好，高兴啊！ 哎呀，专门从韩国过来的。哎呀，辛苦了，大哥，辛苦了。 500년 동안 갇혀 지낸 손오공을 삼장법사가 구해준 후 서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길고 긴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다시 태어난 손오공. 그 구도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결국 손오공은 투전승불이라는 법명을 받아 불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지산에는 그 모습을 표현한 거대한 동상이 있는데요. 서이구가 왜 재미있고 흥미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가? 그것은 역시 손오공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매력적인 캐릭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도술에 능하고 그리고 불사의 사신이면서도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손오공이 구법여행을 떠나며 서서히 성찰하며 깨달아가는 이 이야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서유기의 매력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옷도 소설에 나오는 천개의 옷들을 뺏어 입고, 그리고 이미 성불이 됐기 때문에 김고은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고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를 억제했던 이 오행산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그 자신이 연꽃 위에 올라 투전승불이 된 것 같습니다. 那西域我记得那个孙悟空也是那个中国也是很有名嘛。孙悟空啊，那当然有名了，神话传说嘛。你也是非常喜欢的孙悟空啊？我啊非常崇拜。为什么你喜欢的那个孙悟空啊？因为人呐都是小孩子，在中国，他是非常出名的，从小就看那个动画片。还有什么像三打白骨精，很多的我们都特别向往，也是我们心中的偶像。另外他不怕威权，什么都不怕，天不怕地不怕。 용감하고 두려움이 없었던 손오공. 우리가 어린 시절 손오공을 사랑했던 이유죠. 그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는 태항산입니다. 태행, 오죽하면 상서와 열자에서 이 산을 가리켜 크고도 길게 늘어서 있다라고 그래서 타이항, 태행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끝도 없이 태행산은 끊어지지 않고 이 산맥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산 곳곳에 혈관처럼 뻗어있는 물길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맨손으로 암벽을 뚫어서 만든 인공 수로인데요. 红旗的精神马天下，今天你来看一下这红旗旗，这就是咱60年代创造的奇迹。师傅，那个请问一下那个，对的，那个林州市那个居民的时候，那个红旗旗的什么意思？当时中国人民就没有他经济，就是他肚子他不饱的社会。 你不吃你肚子饥，那粮食没有，一家人一把粮食吃一顿饭没粮食。当时都是很多人那个饿死了那个，对，都饿死了。 태양산 자락에 있는 임주는 가뭄과 물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吃的野菜，手下生活不好，吃的是野菜糊涂粥，野菜糊涂粥填肚子，
动力就是从肚子里边出来的。他因为就是说，共产党号召修水利，这是为人民。 하늘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 굶기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물길을 냈죠. 처음엔 80일이면 끝나려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1년, 2년, 그리고 무려 10년에 걸쳐서 이것을 완공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공이라고 하는 노인이 집 앞에 길을 막고 있는 산을 직접 하루에 한 땀 한 땀 퍼서 길을 뚫기 위해서 산을 옮긴다. 살아있는 우공이산의 현실이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도 기술도 없던 시절 물이 흐를 수 있게 8,000분의 1로 경사도를 만들어 장장 1,500km에 이르는 수로를 완성시켰습니다. 태행산을 계속 오르면서 저에게 계속 마음속에서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는 천지간에 크고 강한 거대한 기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한 그 기, 그것을 맹자는 호연지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태행산에 오르게 되면 그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고 호방한 그 기상, 그것이 곧 태행산이 오늘날 중국인과 우리 동아시아인들에게 주는 바로 매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원의 역사가 시작된 태산과 문명의 물길인 황하를 건너 삼국지 속 뜨거운 영웅들의 이야기를 따라 벼랑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가파르고 힘든 인생. 지금 이 순간도 온 힘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영웅입니다.